자, 다음 이야기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좀 볼 텐데 오늘 출근길에서 이해운 후보자가 1년 전 엄동설안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는 사과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에 당파성에 매몰돼서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그러니까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언급한 것도 있었잖아요. 네. 과거에 뭐 용납할 수 없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입장을 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화답 같기도 하고 이해운 후보자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해운 지명자 나름으로서는 사과를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해운 지금 지명자를 떠나서 도대체 국민의힘이라는 곳에서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여기서 드러나요. 예. 그러니까 이해운이라는 사람이 이 장관직을 수락을 했었을 때 3시간 만에 서면 최고위원회라는 황당한 절차를 거쳐가면서 제명을 해야 했던 이유가 그들은 이 계엄에 대해서 오늘 뭐 일부 이제 이따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김도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다른 입장을 내긴 했지만 그냥 자기들의 당내 자기들의 정파에 불리한 상황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정치적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다. 계엄 자체에 대해서 내란 자체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걸 돌아보지 않고 있는 곳이라는 거 아직까지도 그게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이혼 지금 지mon저 스스로가 이제 자백하잖아요. 그거 저 몰랐습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실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꼬라지가 적골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정치인 하려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본인의 취향이라든지 입맛을 정확하게 바꿀 줄 아는 그런 기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비위도 좋아야 되고 기회주의자의적인 면목을 전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첫 번째 느꼈고 두 번째는 저는 이분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능력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국민들이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실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책적 기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이라는 건 누가 봐도 이제 확장적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뭐 기본소득이라는 기본 컨셉이 또 있는 것인데 기존의 이해운 후보자 지명자는 이 내용을 포퓰리즘이라면서 굉장히 비판해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조를 맞춰서 장관직 수행을 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따로 날 잡아서 설명하겠다라는 이해운 지명자의 얘기가 있었고 그 동아일보 보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나라 국간직위가 다른 시각을 가지면 오히려 국정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청와대 관계자가 잘 모르시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오윤혜 씨가 손바닥 뒤집듯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금 뭐 좀 이해운 지명자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신자유주의처럼 국가 간섭을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을 좋아하거나 그런 정책을 추구했던 경제학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UCL에서 박사를 받았고 영국에서 경제학 교수를 할 때도 그 본인의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풍토는 그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풍토로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근데 오히려 정책인 노선 때문에 이 사람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탄핵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당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 그런 박근혜 때 국회의원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쪽으로 흘러갔던 것뿐이에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정말 이번에도 오히려 자기 이 손바닥 뒤집는 게 원래 자기 색깔은 또 맞아요. 근데 대부분 모든 부처에서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장관은 대통령의 이제 비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장관의 어쨌든 의견이 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해서 수렴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 장관이 어떤 의견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히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은 앞으로 더 그렇겠습니다만은 재정 정책이나 예산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군 혼자만의 생각이 들어간다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관들도 있을 것이고요, 각 국장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다 총합을 이루고 또 견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해군 장관의 본인의 노선이 뭐 어떤 재정 정책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 정부의 어떤 기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각종 견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의견 조율이 되고 대통령과의 또 합치를 이뤄서 하모니를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는
과거에 십수년 동안 그런 발언을 하다가 이재명 정부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바뀌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말은 맞는데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장관은 이제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인간 이해훈은 이제 더 이상 정치인도 아니고요. 돌아갈 다리가 불살라져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거나 개혁신당으로 가거나 정치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전망이라든지 생명은 이재명 정부와 괴를 같이 하는 수준에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생각들 중에는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건 좀 기우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아마 6개월 뒤에 있는 젠플릭스 시즌2를 아마 보시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과연 꾸지람을 들을지 칭찬을 들을지 기대를 해보시면서 궁금하네요. 인사청문회까지도 같이 우리가 지켜보는 게 합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1부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오윤혜 씨하고 박영식 평론가하고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탕 2개만 가져갈게요. 아 예, 뭐 3개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네. 네. 아니 2개면 충분합니다. 예, 업무 중이 아닌데 가져가면 횡령입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저. 예, 예. 자 업무가 끝났는데 가져가면 절도입니다. 네, 박희식 네. 평론가님. 두 분 예, 조심해서 기소됐던 가시고요. 사례 있어요. 네 아시죠? 이해훈 지명자 관련된 이야기는 2부에 우리 권태호 실장과 신규 변호사 들어오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눌 텐데 들어오시는 동안 짧게 요거 좀 여쭤볼게요. 국가권익위원회 있잖아요. 네. 유천환 위원장. 네, 오늘 그만뒀네요. 아 왜냐면 이제 국무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나마 이 사람은 나은 선택을 한 거죠. 예. 사실 권익위만큼이나 인권위 안창호 아, 그리고 뭐 독립기념관 김영석 네. 등등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비슷한 지적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권익위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더 달라요. 왜냐면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또 그 디올백에 대해서 이건 기소 방침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권익위에서 권익위 공식 의견으로 이거는 청사금지법 적용 사례가 아니다라고 그때 디올백 예.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유천환 예, 위원장 그리고 아닙니까? 그때 권익위에서 담당 국장이 세상을 저버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직접 얘기하진 않고 다른 부분에서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그때 뭐가 잘못되는지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 아니냐. 확인해야 된다. 네,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예. 저는 도피가 아닌가 싶어요. 임기가 1년 남은 상태에서 이 유천환 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직서 제출한다고 끝이 아니다. 예, 확인할 것들이 더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리고 2부 함께해 주실 우리 한겨레 논설실 권태호 실장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신인규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신인규입니다. 자, 두 분과 일부에 이야기하다가 이제 잠시 끊어졌는데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오늘 출근길에서 본인이 이제 지난 뭐 내란 국면에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윤어게인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고 농성하고 현수막 걸고 했던 내용들에 대한 일말의 사과 그리고 뭐 반성의 메시지를 냈어요.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좀 짧게 들어볼까요? 정말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아침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해훈 전 의원이 어차피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려면 저건 당연히 이제 치러야 되는 건데 그 윤어게인이라고 막 거리에 나서서 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그러니까 윤어게인을 외쳤던 분이 스스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이해훈 전 장관이 이 그때 전 당시 장관은 아니고요. 전 장관이야. 전 장관 아직 임명도 안 임명도 안 됐을까. 이해훈 전 의원이 예. 거리에 나선 분들한테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해훈 전 의원이 그분들한테도 죄송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윤어게인을 외쳤던 그분들한테도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으니까 당신들도 제대로 판단하기 바란다. 내가 그때 당신들한테 그렇게 했던 거 죄송하다라고 그것도 한번 같이 해줬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선은 오늘이 79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걸 세고 제가 있었어요. 그 보수정당을 떠난 게 2023년 10월 25일인데 이해훈 후보자를 지명한 날짜가 바로 엊그제죠. 2025년 12월 28일. 그게 797일이에요.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냐면 이 보수의 종말이라는 걸 제가 이거 책 광고가 아닙니다. 책 광고가 아니라 건 아니죠, 제가 지방선거. 윤석열 정권 때 당직자로서 처음으로 제가 당에서 탈당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 진영을 떠났고 이번에 이해훈 후보자를 대통령께서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예. 지명을 하시면서 이제는 활용점정 마지막 마무리가 좀 찍혀진 듯한 이런 인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날짜도 세고 이 책까지 오늘 준비를 해온 건데 예. 지금 이게 뭐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국민의 대통령이고 또 아무래도 대통령 당선 득표율이 49점 몇 %였지만은 나중에 퇴임하실 때는 60% 65%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한 하나의 행보다라고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에는 핵폭탄, 수소폭탄 뭐 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의문의 일패가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뭐 당무감사위원회에서도 입장을 밝히듯이 이제는 뭐 거의 들이대는 소에 돌로 칠 상황인 거고 또 유승민 전 대표도 사실 이해운 후보자랑은 오래 정치를 같이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예. 어제 그 아마 그 총리 제안설에 대한 보도가 좀 나갔었는데. 예. 유승민 전 대표는 나는 아예 안 간다 그랬다 이런 지하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지금 윤호개인들이 보기에 방어가 되겠느냐. 이해운 후보자가 갔다는 거는 유승민 대표에게도 이거는 또 당내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뭐 시그널이 될 수 영향을 있으니까. 줄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수 안에서는 이게 지금 이해운 1탄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앞으로 1탄 2탄 계속 거듭되면서 제가 쓴 이 보수의 종말이 정말 이제 완성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사건으로 좀 좋습니다. 봅니다. 오늘 책을 이렇게 정면으로 들은 건 지금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죠. 예. 아 홍보 아닙니다. 근데 홍보 아닙니다. 아 보수의 진짜- 정말 좋은 책이에요. 2년 전에 예. 나온 책이에요. 예. 2년 전에. 아니